최근에 세법이 개정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면 연역으로 봤을 때 네네. 지금 같은 상황은 부동산이 상승기인가요? 아니면 좀 하락기인가요? 호칭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타석에서 만나면 우리가 제가 누나라도 부르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기는 조 기자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 국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네. 어떻게 불러드리면 뭐 좋을까요? 편하게 부르세요. 누나라고 그래요? 하셔도 괜찮고요. 네. 네. 처음에 뵀을 때는 제가 우리 누나가 제가 동생인 줄 알고 말 깔 뻔하다가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동생인 줄 알고 하다가 한번 맞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돈텔 마마를 또 진행한다고 해서 아, 네. 제가 열일을 제켜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아는 지식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우선 지금 현재 우리 강남권 같은 경우 서울 전역이 계속해서 집값이 이렇게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세법적인 관점에서 네. 이 국면이 계속 될 거냐 아니면 하락할 거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경제학에서 그 중에 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입니다. 주기. 주기요. 네, 주기. 네. 네, 우리가 인생도 굴곡이 있잖아요. 네, 생애 주기가 있죠. 예, 그 생애 주기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 누나가 한번 이렇게 우리 놀이공원에 가시면 네. 또 혹시 롤러코스터 한번 타보셨죠? 좋아하죠. 아, 네. 좋아하죠. 한 번이 아니라 좋아합니다. 네. 그러구나. 네. 저도 한번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본 적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면 한 번 올라갔다 한 번 올라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주기가 계속 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경기에도 그런 주기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의 오름 내림도 이런 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법도 같이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법의 개정들이 후행한다고 얘기하는데 선행,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가고 그다음에 후행 이렇게 한다는데 후행 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세법이 개정되는 걸 보면 네. 부동산이 향후에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가 88년도에 보면 88년도에 뭐가 있었나요? 올림픽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88 올림픽. 네.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88 올림픽 때 그 이전에 우리 신군부가 이렇게 네. 정부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오면서 네. 88년도에 우리가 올림픽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막 으쌰으쌰 했었어요. 야, 우리나라 이제 날기 시작한다. 당장 선진국 그쵸.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동방의 중심이 된다.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떠들었던 그런 그 중에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을 네. 많이 공급해주겠다. 아. 네, 그래서 200만 호 공급하겠다.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때 네. 되게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주택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8년도에 쭉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국면에 오게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도 초에 되면서 아주 상승을 하게 치게 되죠. 91년도에. 네. 그런데 200만 호의 공급이 되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면 93년도부터였습니다. 아, 네. 네, 94년도부터 200만 호가 갑자기 쏟아지다 보니까 이 값이 막 천정부지대로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분양을 할 때 미분양이 그죠 일어났죠. 미분양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93년도부터 어떤 세법 정책을 썼냐면 자 미분양된 거 사면 네. 많이 공제해줄게 감면해줄게 뭐 100% 깎아줄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비과세 혜택도 일시적으로 주는 게 그렇죠. 있었죠. 네, 그렇게 해도 비과세 혜택도 줬고 네. 그다음에 감면도 되게 많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93년, 94년, 95년 정도에까지 계속 그 영향이 있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영향이 계속 있다가 우리가 안타까운 역사 중에 하나가 97년도에 IMF 한파를 맞게 되죠. IMF 여파가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주택 가격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도 그때는 오를 수 있는 곳들은 또 오른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95년, 96년도에 이렇게 쳐졌던 것이 97년도에 다시 상승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아, 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승인데 조그만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97년, 98년도에 네.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네. 그때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다시 내려왔던 부분이 언제까지 내려왔냐면 2001년, 2002년, 2003년도까지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되면서 3년도까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2003년도에 그때 오면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또 다 주택이 그때부터의 미분양 물량들이 다 소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유지되는 세법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2003년도까지 미분양 부분에 대한 걸 사면 우리가 감면 막 해줄게. 네. 제발 사세요. 프리즈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부터 이제 탄력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왔는데 자 2003년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나요? 2003년도요. 2003년도에 네. 뭐 노무현. 이렇게 하면 됩니까? 뭐 이런 분 오셨죠? 노무현 네, 정부가 노무현 들어섰죠. 정부고 노무현 네. 대통령께서 2003년도에 네.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심리들 때문에 2003년도부터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2003년, 2004년, 2005년 가면서 갑자기 주택 가격이 상승을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물론 그때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도 올라갔지만 물량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때는. 공급이 부족했죠. 네, 공급이 네.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05년, 2006년도에 막 이게 치고 올라갔던 그런 적이 있었죠. 네. 네,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때 세법에서 어떻게 했냐면 한 주택자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두 주택자, 세 주택자 갖고 있는 사람들 가공할 세금을 매겼습니다. 네. 어떻게 했냐면 두 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차익의 50%를 매긴 거죠. 네. 자, 양도차익이 1억이 났다? 그러면은 5천만 국가에서 원. 5천만 원. 네. 만약에 3주택자였다? 그러면은 60%까지 매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단일세율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세율 중에서 우리가 단일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는데 누진세율은 그래도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네. 세율이 달라지는데 차등적으로 네, 그렇죠. 적용되는 거죠. 많이 하세요. 와 역시. 네. 네. 단일세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다가 그냥 원샷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네. 금액이 딱 나오는 구조. 네. 이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주민세까지 하면 그때는 66%의 가공할 세금을 내게 된 거죠. 66%면 엄청나게 거예요. 된 거죠. 네. 그 이상하게 그 이전까지는 막 집 사라 해서 집을 다 샀건만 네. 이제 집을 팔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세금을 왕창 매기는 네. 이런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서 2007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자, 2007년도에 또 세계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네. 97년도, 2007년도 잊지 네. 못할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먼 브라더스. 그렇습니다. 사태가 리만 터지죠. 브라더스. 네. 그 브라더스가 일이 생기면서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적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깨고 많이 영향이 주죠. 많이 줬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또 수출 주도 국가죠? 나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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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이 지지리도 없는 나라잖아요. 네. 네. 삼천리 금수강산을 열심히 파재껴도 나오는 네. 뭐 광물도 없고요. 아무것도 네. 석유 뭐 몇 방울밖에 안 나오고요. 네. 가스 좀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쓸 수 없는 가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 의존형 경제다 보니까 그때 2007년, 2008년도에 이제 힘들다. 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가 2008년도에 끝이 나면서 네. 상승기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2009년, 2010년도에 쭉 넘어오게 되죠. 쭉 이렇게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세법에 대해서 이제 관망세로 계속 갑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우리가 중과에 대한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2013년, 14년도에 이제 집값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어떤 현상들이 혹시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지만 2013년, 2014년도에는 내가 전세를 끼고 집을 샀건만 전세값보다 집이 안 나오는 현상들이 생겼어요. 그때 신문에 막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났던 게 하우스 푸어 현상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네. 어. 하우스 푸어. 집은 내 집이나 명의는 내 집이나 내 집이라 할 수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 집은 내 집이나 내 집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네. 2013년도 14년도에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오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세법을 조금 조정을 해줄게. 네. 그러면서 이제 중과도 서서히 없어지면서 이제 2013년도 14년도에 없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세법이 다시 이제 다 완화가 됩니다. 굴곡상에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017년도에 안타까운 또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또 뭐 어떤 면에서는 또 획기적인 그런 네. 정부가 들어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네. 면에서는 또 이제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도 생겼죠. 네. 그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탄핵이 되죠. 탄핵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상하게도 2017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상, 공급 물량 불족, 그다음에 네. 심리 또 우리가 경기에 대한 그런 심리라든지 이런 네. 심리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같이 또 들어왔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자율도 채하락되는
이런 그쵸, 예. 떨어진 이런 복합적인 딱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집값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2017년, 네.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최근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2017년도에 저희가 집값이 떨어졌었어야 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10년 왜 단위로 10년으로 보면. 보니까 네. 자 우리가 10년 주기를 우리는 경제학에서 이제 우리 너 죽을래? 이겁니다. 죽을라 파동이라고 저희 그렇게 외웠는데 죽을라 파동입니다.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라 파동이었는데 2017년 10년도에 원래 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 국면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저희가 정책 부분 중에 하나는 공급은 충분하다. 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심은 이때까지 지나온 얘기지만 결국 공급은 부족했다. 그렇죠. 라는 걸 이제 지금 우리 각계 장관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면 이걸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상당 부분 걸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집을 우리가 땅 당장 파기부터 할수 있는 게 시작을 아니니까. 해서 그죠. 그쵸. 집 침대까지가 계획까지가 3년, 4년, 5년 정도 걸리는 5년 거거든요. 정도는 잡아야 네.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강남의 집은 공급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은 자꾸 올라가는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수요를 자꾸 줄이는 정책으로 갑니다. 그렇죠. 자 누나가 알다시피 나 저 술 먹고 싶어. 술 먹고 싶어. 근데 술을 못 마시게 해요. 그러면 술에 대한 욕망, 욕구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저분을 만나고 싶다. 정말 저분을 애인이랑 좀 사귀고 싶다라는 욕망을 자꾸 죽이면 죽일수록 욕망은 자꾸 튀어나오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자꾸 죽이는 전략으로 갔어요. 공급을 많이 해주면 우리가 집값이 조정이 될 텐데 수요만 죽이는 거죠. 너 집 사지 마. 집 사지 말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정책이 어떤 거죠? 세금을 갖다 그렇죠. 세금을 내리죠. 왕창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왕창 때릴게. 그래서 2주택자, 3주택자들은 거기다가 일반 세율에다가 세율 곱하기 10%, 20% 하던 거를 이제 원래 2021년도 6월 1일부터는 거기다가 20%, 2주택자는 20%까지, 3주택자는 30%까지 플러스를 하는 거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공할 세금이 붙고요. 그다음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또 10억이 넘으면 10억이 넘으면 얼마 정도 떼실 수 있어요? 얼마 정도 세금을 뗄까요? 만약에 3주택자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억이 10억이다 넘으면요? 넘으면 만약에 그냥 깔끔하게 10억이라고 치죠. 네. 그러면 얼마 정도? 거의 다 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우리가 세율이 원래 또 최고 구간을 또 만들었습니다. 42에서 45%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30%를 추가로 더 하다 보니까 75%가 최고 세율이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서택스라고 해서 주민세가 더 붙어요. 지방소득세라는 게 붙거든요. 그게 또 0.1%가 붙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 82.5%가 됩니다. 자, 10억이다. 그럼 깔끔하게 8억 2,500만 원. 이제 물론 이제 누진 공제가 좀 있다 보니까 한 7억 7, 8천 정도에 깔끔하게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세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세금 정책으로만 지금 뭔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게 세금의 정책의 효과는 언제 나타나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꼭 1, 2년 있다가 나타나는 걸 앞에서 경험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집값은 계속 치고 있는 상태에서 강력한 세금 규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법적으로 봤을 때 교훈은 곧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곧 떨어진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올랐다가 2097년도, 2007년도 그렇게 올랐다가 지금 2017년도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땐 22년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떨어질 가망성이 높다. 세법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하강 국면에 들어갈 가망성이 높다. 1년 정도 뒤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된다는 효과가 거죠? 1년 뒤에 딱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법의 개정 내역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2022년도 혹은 빠르면 2021년도 하반기 때쯤에는 우리가 주택 가격의 하락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저희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경기 변동 사이클 상에서 보면.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지금 우리가 추격 매수 세력을 보면 네. 대부분은 다 우리 영끌하는 그렇죠. 그런 20대, 분들이죠. 30대도 네, 많죠. 20대, 네. 30대 이렇게 네. 나오는데요. 30대 우리 분들이 대부분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부모님들이 옛날에 했던 경험에 의해서 네. 지금 사놔야 되지 않겠어? 네. 라고 해서 추격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음. 이제는 그런 영끌들의 나오는 그 매수 세력도 없어진다. 조만간. 네,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줄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량을 쏟아내야 되는 경우가 이제 곧 생길 건데 왜냐하면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도 많이 걷어. 그다음에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가 보유세도 보유세가 많이 많아지고. 나와. 네. 조금 이따 제가 보유세도 설명을 드릴 네. 텐데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재앙이 될 수 있는 고통이 될 그런 수가 있다는 고통이 거죠. 되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벌은 금액에 세금 내는 거잖아요. 네. 뭐라고 누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벌은 금액에서 내가 세금 내니까 끝. 그런데 보유세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갖고 있는 내가 것만으로.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이제는 견딜 수 있는 체력이 한계가 올 수 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결국 물량을 밀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서울에 몇만 가구가 있을까요? 주택을 혹시 우리 누님이 서울의 주택이 몇만 가고요.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 서울 주택은 몇만 한 500만 가구 있을까요? 500만 가구. 예, 조금만 더 줄여서 지금 현재 300만 300만 가구라고 가구. 합니다. 네. 그런데 300만 가구 중에서 우리가 임대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가구 수가 300만 가구 중에서 한 한번 맞춰 보실까요? 7, 80만? 7, 80만 보다 훨씬 많은 100만 이상인가요? 100만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160만 가구가 임대 사업자를 쓰고 있죠. 내가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 임대 주택을 그럼 절반 이상인데요? 그렇죠.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거죠. 160만 그러면 가구면? 거기다가 우리가 뭔가 세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옛날에는 해줬다가 지금 이제 임대 사업자들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라는 네.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러면 네. 그분들도 이제는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팔게 되는 겁니다. 어, 물량을 밀어내죠. 자, 그런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량을 내보냈는데 내가 10억에 팔아주세요라고 네. 중개사 사무실에 갔는데 네. 바로 콜이 들어와요. 사장님 10억에 파시죠라고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 내가 가격을 너무 싸게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그냥 하겠죠, 내가 뭔가 내가 진짜 가격을 너무 조금 싸게 더 향한 보였나? 건가? 내가 시세를 잘 모르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예, 그렇겠죠. 전화해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팔지 말라고 하는데 조금만 지켜보자 하죠. 이렇게 네, 해서 그러다가 이제 좀 지켜보다가 또 이게 입질이 없다. 그럼 또 다시 이제 물량 딱 내놓잖아요. 그쵸.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늘려서 내놓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 집 10억 3천에 팔아주세요라고 했는데 한 5분 지나서 또 입질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 또 거죠. 걷어들여요.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쵸. 싹 걷어들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물량들이 계속 들어가는 현상들이 생겼던 나왔다가 거죠. 들어갔다가. 네. 나갔다 이제 입질만 계속 있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물건이 나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추격 매수 세력이 없다. 이제는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끌들도 이제는 다 영끌어 갖고 없어졌다. 이미 연끌을 다 했다. 이미 연끌었어 그 사람들은. 네. 그래갖고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럼 매수 세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10억 팔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중개사 사무실에서 한 달도 좋아, 한 달 반도 좋아. 내일 모레 우리가 빨리 팔아야 되는데 2달도 좋아, 석 달도 좋아. 연락이 없네. 네. 그러면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되겠네. 이거를 가격을 낮춰야 되나? 그리고는 전화를 하게 되죠. 그렇죠. 한 5천만 원 낮춰서 팔면 어떨까요? 이렇게 딱 하는 거죠. 네. 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이 되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좀 이상해지는 네.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3개, 4개를 갖고 있었는데 한 개가 안 팔렸어요. 네. 그럼 이제 나는 또 물건을 여기 안 되겠네. 그럼 여기다 하나 더 내놓는 거죠. 네. 물건을 이제 막 내놓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자, 우리가 전문 인문학 용어로 이제 떨이라고 떨이라고 떨이가 인문학 용어였나요? 죄송합니다. 떨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떨이 시장이 온다. 그러면 이제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가격은 이제 떨어지는 시기가 올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예측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법으로 봤을 때. 세법으로 그렇다는 봤을 거죠. 때 저희가 이제 해석을 이때까지 세법을 쭉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더라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OBS